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공천에서 컷오프, 그러니까 탈락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홍 전 대표의 공천 탈락 막전막후를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홍 전 대표가 공천에서 그야말로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아마 통합당 공관위에서도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까지 이렇게 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투표까지 했다는 건 또 그 홍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예. 전 대표에 대해서 예우라는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컷오프 시켜야 되는 거냐, 예.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그래도 거기서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고민 끝에서 선택한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 중의를 들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를 컷오프 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고 모양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김영호 위원장 워낙 노련하신 분이니까. 김영호 위원장 내가 독단적으로 홍 대표를 그렇게 했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양 갖추기 위해서라도 또 뭐 경선을 표결에 붙일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애초에 홍 전 대표가 자기 고집을 계속 꺾지 않고 계속 가는 한, 이 탈락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 전 대표나 이번에 탈락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은 뭐 통합당 쪽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 이전에 상당히 어려울 때 서울 험지 출마를 해야 그래서 좀 당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거 아니냐, 대권 주자급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한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쉬워요. 본인이 그때 공관에서도 구로 울도 제시를 했고, 정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삼선인가 한 동대문을 거기라도 나가거라 했는데도 지금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아니, 이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지역구 선거에서 여기도 겁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대통령을 꿈꾸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역구 선거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보다 결코 쉽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각오를 보이고 패기를 보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당도 이 사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혼자 나가가지고 뭐 황교안 대표 아무리 우뚝 서면 뭡니까? 당에서 아무리 우뚝 서봐야 소용없어요. 혼자 나가서는 국민적인 시선을 모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이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막 울렁줄렁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한판 멋있는 그 승부를 벌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홍준표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도 공관이었고, 공관이라고 했지만 뭐 김영호 위원장입니다만은, 김영호 위원장이 현지까지 밀양까지 창녕이죠. 창녕까지 내려가서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어쨌든 밀당을 했어요. 기싸움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원래 나가려던 고향 창녕을 버리고 PK 전체 선거 차원에서 김두관 오고 그러면 양산 을에 가서 한번 붙겠다, 그런 밀당도 했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로는, 아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3일 전에 그 나동현 그 양산시장 전 시장 2번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 시장이죠. 그 사람을 경선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공천을 추가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하면은 경선을 붙여주겠다 했는데 이게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홍준표는 서울 험지는 못 가겠지만 공관위의 뜻에 따라서 좀 자기로서도 절충안을 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김영호 위원장은 이 정치인으로서 뭐랄까, 그걸 못 지킨 거예요, 신의를.
그렇잖아요. 왜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안 지킨 게 되니까. 그건 홍준표 전 대표 말로 사기일 수도 있죠, 만약. 그래, 뭐 사기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야비한 정치라고 이렇게. 과연 이제 지금 고 교수도 말씀하시지 과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죠. 둘 사이의 정치인들은 일이니까. 다 또 자기 그러니까. 유리한 대로 얘기를 하니까. 둘 사이의 일이니까 홍 대표가 전 대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그 김영호 위원장이 말할 때는 그런 뜻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네,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홍 전 대표로서는 뭐 지금은 내가 어느 것이 홍준표다운 것인지 선택일지를 고민하겠다 이랬는데 고민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홍준표 스스로를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위상을 그렇게 스스로가 그 위상을 만든 그 자체가 이 다른 당원이나 다른 저 후보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똑같은 자격으로 가서 경쟁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지.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히 내 고집대로 해줘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관위도 원칙대로 했다.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홍준표 대표의 입장, 전 대표 입장에서도 가서 나도 똑같이 가서 면접 다 보고 여기다 팻말 차고 그렇게 다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더 세부적으로 과연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공관위 내에서도 상당히 경론이 벌어질 만큼 좀 아쉽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 풍문화라 할 정도로 또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인데 그런 분이 이렇게 컷오프까지 당한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과연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첫 번째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홍준표 오늘 지금 오후에 TK 하잖아요. TK 물갈이가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김용호 위원장은 만약 여기서 홍준표 고집에 밀렸다. 그래 버리면 공관위 전체가 명분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예? 명분을 잃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up참마속일 수도 있어요. 홍준표한테는 참 미안한 일인데 이거 전체 대의를 생각하면 전체 공관위의 이 뭐랄까 앞으로 이제 TK도 남았지만은 또 이후에 전체 이 공관위 활동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때 그럼요. 홍준표 때문에 우리 공관위가 완전히 그냥 다 매도돼 버릴 것이냐 명분을 잃어버렸다. 망가졌다. 예. 우리 뭐 이 교수님이 지난번 그러니까, 김병전 비대위 때 조광특위를 운영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한 사람을 설령 되게 아깝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오죽하면 우리가 이거 표결에까지 붙여보자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 말이죠. 홍준표 대표는 지금 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내가 당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그런데 바꾸고 말하면 당에서는 또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홍준표 당에서 그만큼 당에 은혜를 입었으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하기를 하면 서로가 말이 자꾸 달라진다고. 예.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와 함께 5선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 그리고 4선인 김재경 의원 또 재선인 김한표 의원 이렇게 해갖고 부울경에서 전에도 부산 쪽에 상당한 물갈이와 또 공천 불출마 선언이 있었죠. 그것도 사실상 뭐 이렇게 설득해갖고 불출마한 거 아닙니까? 컷오프를 해야 하는데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PK 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물갈이 폭이 예상외로 큰 겁니다. 근데 지금 오후에, 오늘 오후에 TK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홍준표 살려주면은 그럼요. TK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 TK는 PK보다 더 가혹하게 하면 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아마 TK가 전체 25개 지역이고 아마 현역이 지금 통합당으로 된 현역이 한 20명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5명은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한 10명, 너댓 명 된 중에서 한 10명 이상 지금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명분을 얻으려면은 불가피하게 희생양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합당 측에서는 통합당 측에서는 정말 물갈이 제대로 해가지고 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TK하고 PK밖에 없거든. 근데 PK보다는 이제 TK가 더 자기들 텃밭이 아니라 더 강한 텃밭이거든. 거기서 또 어쨌든 국정농단에 진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TK
PK 쪽에서 물갈이를 확실히 못하고 어디 가서 할 겁니까? 호남에 가서 할 겁니까? 호남에는 뭐죠? 공천 신청자도 없는데. 3명인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여기야말로 이제 승부처거든. 근데 이 서울 수도권에서 이 승부를 봐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PK하고 TK에서 엄청나게 쳐줘가지고 이 수도권 사람들이 이제 통합당 정말 정신 차렸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런 점에서는 TK나 PK 그쪽 출신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 점은 감안해서 각오를 해줘야죠. 네. 또 하나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야비한 정치다 이렇게 얘기한 데는 물론 김명호 공관위원장도 겨냥한 측면이 있지만 황교안 대표를 좀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언론 보도라든가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나뿐만 아니라 김태호도 치고 김병준이는 저기 세종시로 쫓아보내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원장 간에 뭔가 이런 교감하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대권 후보들을 잠재적인 사람들을 쳐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음모라 할까 그런 것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서울에서 종로에서 당선되면 다행이고 설령 당선이 만약에 못 될 경우에 생각할 때 홍준표가 서울에서 당선되고 김병준이가 당선돼 버리고 본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세훈이가 당선되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감안했을 수는 있겠죠. 또 정치라는 게 그래서 비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 다 당선돼가지고 이러면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김형호 공관위가 어느 정도로 황교안 대표하고 사이에서 그런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하다못해 교감이라도 이루어지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이리 채고 저리 채고 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당이 망하기로 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식으로 거래하겠습니까? 아마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그런 정치적 거래에는 응하지도 않을 테고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여러 주자군들이 그냥 이렇게 활거를 한 속에서 딱 이기고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거지. 혼자 뛰어갖고 된 게 안 되죠. 안 되죠. 이해창 전 총재 2번이나 무너진 것 보세요. 다 당선되는지 알았는데 혼자 뛰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판에 어우러지질 않으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그 중에서 우뚝 솟아야 그 사람 인정을 받아. 그럼. 혼자 뛰면 그 사람 실력을 누가 알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이번 구도가 앞으로 대권 가도를 이제 달리는 데 있어서 황 대표한테는 이번 이 구도는 사실상 마이너스 그런 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측면은 저도 들어요. 예. 마지막으로 정치 평론가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의 나비 효과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 지금 거대 야당이라는 게 다른 거대 야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고리 합치라고 했는데 당장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날인가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자유통일당입니까? 자유공화당. 조원진 대표랑 지분 내놓으라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들은 공천 보장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원진, 서청원, 김문수. 그러면은 어떻게 김영호 공관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원칙대로 해왔는데 그런 분들 다 보장해 준다. 지분 할당해 준다. 이건 공관위의 원칙에도 어긋나려니와 자칫하다가는 지금 야당이 이렇게 뭉치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벌써 도로 새누리당 됐다. 도로 친박당 됐다. 그렇게 되면 혁신공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 딱 막기 위해서 홍준표를 쳐버린 거다. 그러니까 3일 전에 약속한 건 맞는데 그 중간 그 사이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해석을 또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일리가 또 있어 보여요.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옥션에서 메시지를 내보냈을 때는 뭐냐면 이랬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졌다 했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 이 사람들이 방해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 팔아가지고 괜히 총선 그 분위기 깨트리고 구도를 얼그러뜨리면 그 나는 뭐냐? 왜 내가 그런 것까지 부담을 져야 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번에는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힘을 합쳐줘라. 뭐랄까 묘지 못할 그런 간극이 있더라도 또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거 뛰어넘어서 이제 해주라. 이것은 가서 지분 받으라는 게 아니거든.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여러분 주장을 다 포기하고 도와주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분 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네. 그래 황교안 대표도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다음날 바로 그 박 대통령의 그런 편지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면서 지금 통합 과정은 그 지분 요구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하선 협통에서 할 때 그 이제 왜 그 통합을 했잖아요. 혁신과 통합위원회 네. 거기서 할 때 그때 참여를 했으면 또 모르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 당신들끼리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거기서 정말 지분을 준다든지 이런 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가 나오긴 무섭게 자 이제 이 공천 작업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거래 장사지 이게 무슨 정말 대통합입니까? 그러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홍준표를 탁 치면서 홍준표까지도 치는데 어디다 그런 소리 해. 지금 이런 걸 간접적으로 경고를 딱 한 거야. 그냥 들어던가 그중에서도 쓸만한 사람은 우리가 알아서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 이걸 선포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청원 전 의원도 지금 의원이지. 근데 서청원 그러니까 전 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8선 의원입니다. 탈당했거든. 예.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전 당원인 셈이지. 근데 이분이 거기 나가서 지금 자기는 그렇게 탈당까지 하고 이렇게 책임지겠다 해놓고 다시 나가서 난 이쪽에 해가지고 지분 받아서 나가겠다 이런 식이 되면요. 이건 참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서청원 의원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제가 2부에서 좀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요인들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하다. 네. 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 다만 홍준표 전 대표가 15대에 국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풍문화예요. 예. 좀 입이 거칠어서 뭐 막말이 대왕이다 어찌다 했지만 제가 본 정치부 오랜 기자의 경험으로 봐서는 홍준표 대표만큼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매스컴의 어떤 그 생리를 잘 알아서 자기를 홍보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뭐 독고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막의 여우다 나는. 그러니까 홀로 오른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단점으로도 지적이 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탁월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떤 하나의 이제 모델로서 그 독특한 하나의 모델을 만든 건 사실인데, 근데 이분이 정치라는 것은 어울려서 하는 거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튀면 나는 영웅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게 모래시계 검사의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예, 모래시계 검사 해갖고 홍준표 하면서 쫙 나타났다가 그로 그냥 쭉 이 대로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지금 대중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대중과 어울려서 해야 되는 정치에서 그런 게 좀 부족하죠. 대중적인 인기도 얻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 대중적인 존중도 또 존경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스스로가 너무 가볍게 처신한 면이 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이제 정치를 계속 해나가면서 스스로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닐까. 왜냐면 뭐 국회의원 안 된다고 대선 출마 못하라는 법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홍준표 대표 전 대표 15대에서 18대까지 4선 의원을 했습니다. 경남지사도 2번을 했어요. 당에서도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또 한국당 대표, 19대 대선 후보. 정말 정치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공천에 지금 탈락을 했는데 과연 홍준표 좌우 선택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김태호 전 지사는 자기는 뭐 공천을 주든 말든 그거 안 주면 무조건 무소속 나간다. 그런 입장인데
홍 전 대표는 참모들과 좀 상의를 해보겠다고 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던데, 과연 홍 전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을 건 뭔가 나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뭐 남아있든 아니면 퇴장하든 두 가지 결단뿐이 없지 않나. 근데 어떤 결단을 할 것 같아요? 뭐 자기 입으로는 이제 뭐 어느 것이 홍준표 다운 선택인가 지금 예.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곧 결정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아마 홍준표 대표도 한번 대통령 이미 출마해봤고 예. 24%를 얻어봤기 때문에 그 미래는 절대로 못 버릴 거예요.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선을 겨냥해야 되는데, 그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인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공천은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끝난 거죠. 끝났는데 여기서 내가 다시 뭐 해가지고 무소속들 끌어모아서 거기서 우리끼리 무슨 무소속 연대.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무소속 벨트 만들자. 뭐 경선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져가지고 근데 우뚝 서지를 못하는 거야. 지도자적인 입장을 그런 면모를 보이지 못하니까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탈당. 당에서 나 지금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 아니 그럼 공천 못 받는 사람 다 당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오히려 당에서 중진으로서 이제 당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 좋다. 나는 내 끝까지 고집을 했는데 당에서 이걸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받아들여주니까 내가 김용호 공천위원장이나 공관위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좋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백의종군하겠다. 이래서 오히려 그 당 안에서의 이 자기 그 주변을 확대해야지,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당에서 강화를 못하면 밖에 나가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오히려 당내에서 인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지 저 양반 또 성격에 뭐 거기도 또 성격이 칼칼하고 만만치 않아서요. 흔한 말로 한성기라잖아요. 예, 맞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홍 전 대표가 공천에 탈락을 했습니다. 과연 정치 풍어나 홍 전 대표의 향후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2부에서는 안상수 전 대표 그리고 서청원, 이정현 다 이분들도 대표를 지낸 지금 현역 의원이고요. 그리고 김종인 또 전 대표 등 어떻게 보면은 정치 유량인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이 대표들의 그런 행로를 분석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